뉴스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4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도 그 허와시를 낱낱이 들추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가서 50조 대의 빅마켓을 열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평가였습니다. 98%는 언론이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사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단 2%만 공정보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 현재 4,004명이 참여한 결과입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체결된 것은 5개에서 6개. 그것도 이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이지요. 요즘 건설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일합니까? 현지 사람들을 뽑아서 쓰지요. 벌어온 돈 국민에게 풀까요? 재벌 건설사만 배불리는 겁니다. 네, 이런 예리한 분석이 있었고요. 권력의 시니어 노릇하는 신문방송사 핵심층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기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유치원 재롱잔치는 이렇게 어설프진 않습니다. 차라리 재롱잔치에는 순수함이라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구라치는 것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행 간 겁니다. 헛짓거리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당신들 머리 위에 시민들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의 충청권 출신으로 4.13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정진석 당선자가 선출됐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나선 3선 당선자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진석 당선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등 돌린 민심을, 우리에게 회초리를 든 민심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부덕한 사람입니다. 의원님께서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공동 운명체라는 집권 여당이라는 그 사명, 그 공적 사명감 하나로 뭉쳐주십시오.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 4.16년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6개 단체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서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어버이연합 시민섭 회장과 추선희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서울대와 호서대를 방문해서 옥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사람이 100명 넘게 죽었는데 요구하기 전에 진작에 최소한 사과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 아닙니까?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인 김덕종 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옥시 영국 본사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수억 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의 박준영 당선자가 검찰에 출석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준영 당선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필요하다면 박준영 당선자를 다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박준영 당선자가 한 말입니다. 공천 관련해서 헌금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뭔가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실들을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상호 기자가 끝내 MBC를 떠납니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의 사의를 전달했다면서 이제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두려운 가운데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소록도에서 지낸 43년, 하늘만큼 행복했어요. 43년간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신 마리안느 수녀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만큼 행복한가요? 하늘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함께합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불법적인 자금 지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TF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이재정 당선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진선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어버이연합을 위해서 알바비가 동원된 배경에는 청와대 전경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한 바 있는 국정원의 그림자가 제대로 진상 규명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인 거지요.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일람표를 보면 국정원 직원 트위터는 물론 좌익 교수조차도 박 시장의 비방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전 부서에서 실행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같은 날 같은 부서에서 작성돼서 함께 제보된 반값 등록금 문건에는 국정원의 문건 작성자와 담당 부서 팀장 이름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명기돼 있습니다. 그중 문건 작성 부서의 책임자로 기록된 팀장은 2011년 당시 사회팀에 근무했었고, 제가 2013년 문건을 제보받아서 공개할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서 서울시장 규탄 집회를 하라는 부서의 팀장이 그 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팀장은 현재도 국정원의 국내정보국장으로 진급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여전히 감찰 조사도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진급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유우성 씨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탈북자 출신 모 씨가 중국에 직접 가서 입수한 자료였고 어버이 연합을 통해서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수사하는 간첩 사건을 왜 어버이 연합에서 돈을 주고 탈북자를 중국까지 보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과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는 국정원. 그런데 테러 방지법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의 지시로 어버이연합이 몇 년 동안 계속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또 정경련은 거액을 우회로 지원한 이유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그리고 국가정보원 그리고 전경련 이 사각 커넥션의 그림은 아직도 여전히 미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당선인 당무위원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전당대회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시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떠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레파토리, 즉 당대표 생각 추호도 없다 이런 말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이 위경에 처했으니까 이거를 좀 와서 치유를 해달라는 이런 권유를 받고 솔직한 심정에서 참 수권을 할 수 있는 야당을 한번 도와줘 보자. 그래서 여기 오면서 제가 일성으로 국민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수권을 할 수 있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미래가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담당을 해서 한번 이 당을 변모를 시켜서 제대로 정권을 한번 잡을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할 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느껴보고 원래 정치정당이라는 것을 들어보고 하도 이질적인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 올 적에 당 대표가 되려고 생각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 대표에 대한 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서 뭐 추대니 경선이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걸 매우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멍해에서 빨리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왜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런 사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듣고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하시라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떠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가습기 살인제가 돼버린 옥시 사태 관련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조업체인 옥시 측이 그제 사과했지요. 하지만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어서 면피성 사과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옥시 측의 사과 내용에 핵심이 빠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옥시 측이 이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01년에 예. 그 옥시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PHMG를 넣은 뉴가스키 당번이라는 걸 제조하고 판매했는데 이때 신제품의 안전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영국은 유럽연합 소속인데 예. 유럽에서는 1998년부터 그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제도를 예. 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그 신제품 안전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아니, 신 대표님, 약간 지금 헷갈리는 것이, 그러니까 옥시 싹싹이라는 건 인수 전인 2000년에 개발이 돼서 시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 후에 이름을 바꿔서 그렇죠. 약간 예. 개선한 신제품이 또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뉴 가습기 당번이라는 그런 제품을 제조해서 뉴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때 그 신제품의 안전 테스트 해야 되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11년간 판매 과정에서도 아무런 안전 점검도 하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또 뭐 이미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그 2011년에 한국 정부가 역학조사하고 동물실험 조사 발표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졌죠. 예, 그때 그 한국 정부 조사 결과를 재확인한다고 옥시 측에서 예. 대학 연구소들에게 그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대. 예. 근데 그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호서대, 그렇죠. 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이런 데다 이제 했는데 예. 이때 그 연구진들의 실험 조작, 은폐, 그리고 연구원 매수 이런 정황들이 예. 다 드러나고 그런 물적 증거들을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탈법 행위를 저질러 왔는데 예. 이런 것을 조사도 하지 않고 또 국제법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민현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이 책임 있게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옥시 청문회를 따로 또 개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그런 맥락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 사태는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선 정부가 이것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 그 폐손상의 상관관계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2005년도에 처음으로 그 추정된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도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속 그 국감 때마다 다뤘는데 그때 윤석열 환경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뭔가요? 추정은 되지만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는 현대 과학의 과학으로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현대 과학의 한계로 치부하면서 예. 정부 책임을 피해갔어요. 예. 그게 5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맡겨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저는 가장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검찰에 있다. 이번엔 피해자 가족 모임 측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옥시 측의 사과가 너무 늦었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회견이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반발은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유가족을 화나게 하는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강찬호 공동대표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회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옥시 측에서 뭐 사전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이 오긴 했는데, 예.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민변 공동 소송단과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처음부터 함께 해주면서 도와주고 있는 그 환경보건시민센터라고 하는 어떤 시민단체와 함께 이제 의논을 해서, 예. 그 지금 시점은 이제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또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어떤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예. 네, 옥시의 어떤 이런 사과는 실상 이런 이제 수사나 불매 운동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하기 위한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점도 맞지 않고 예. 또 이런 내용적으로도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저희는 이제 저희대로 계획대로 행동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이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인 불매 운동이 겁나서 진정성이 없는 그런 회견을 한 것이자 시점도 내용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충분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다. 한국법인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희가 지난 5년 국내 옥시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문전박대를 수시로 당해왔고요. 또 심지어는 지난해 저희가 영국 본사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국내 옥시가 어떠한 대답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본사까지 갔었습니다. 이유는 수많은 100여 명의 이런 사망자가 난 그 사고에 대해서 옥시 레킷뱅키저가 책임 있는 사과의 답변을 해라 그 한마디 얻고자 지난 5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불과 이제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사과문 보냈던 옥시가 지금 또 기다려왔다. 이거는 여전히 피해자, 심지어 이제 온 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소비자나 국민들을 지금 우롱하고 있는 거죠. 네. 본사까지 가서 항의할 때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말이죠. 예. 네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 땅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 땅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뭐 안녕하십니까. 제가 뉴스에 나오질 않았어. 혹시나 부고란에 실렸나 살펴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저 잘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와도 늘 여러분 곁에 인사드립니다. 아니지, 뉴스에 나왔지. 어디? 마약 3위가 대형 나이트클럽 넘버2 주주더만. 그런데 말이야, 마약으로 딱 걸렸을 때, 마약 혐의만 조사를 받았어요. 그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했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 사위인데 상관이 없어? 없어. 네 비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당 특혜 취업한 것이 환히 너하고 상관이 없듯이 말이야, 이 새끼야. 닥치라고. 자, 오늘도 문제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 나오냐? 안 말씀이십니까? 어제 나와서 문제를 마치는 바람에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감님은? 나를 찾았어? 영감님 왜 또 나왔어요? 이 새끼야, 어디 팟빵 순위를 볼 것 같으면 5등을 했더만. 내가 나왔을 적에 추호도 5등은 안 했다고 봐. 특히 호남에서 다운로드 수가 확 줄었다고 하더만. 이건 결국 내가 이 프로그램 1등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낭떠러져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다시 1등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나온 거지. 영감님만 사람입니까? 왜 영감님만 출연합니까? 어제 그 새끼가 나왔더라고. 그 새끼는 퀴즈를 잘못 배웠어. 정답을 맞히면 안 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정답을 맞췄잖아. 어디서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영감님, 보니까, 대표직 4개월 연장됐대요? 나는 비대위를 연기해달라 추호도 요청한 적도 없고 연기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추대니 경선이니 얘기하는 것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봐. 얘기가 맨날 달라요. 문재인이 만나서는 대표직에 관심 없다 이래 놓고 뒤에 가서는 문재인이가 배은망덕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영감님 합의 추대로 대표시켜줘.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새끼야, 알아서 해줘야지. 나보고 포만 나게, 셀프로 당대표 시켜줘.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냐, 이 새끼야. 내가 너냐, 이 새끼야. 혹시 이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저희한테 퀴즈 프로그램 고정 출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 프로그램에 나올 적에 고정 출연 시켜달라 말라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자꾸 날 끌어들이고 내 인격을 모독하는데, 나는 이 프로그램에 더 나오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고 봐. 나는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다고 봐. 정말요? 사회자, 그러면은 오늘로 그만 나오시라고 하지. 이 새끼야, 씨발 새끼, 진짜 족같은 새끼 죽여버려, 이 씨발 새끼. 내가 이 프로그램을 1등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낭떠러지에서 구해줬는데, 자꾸 그딴 소리를 할 적에는 씨발 존나 슬퍼, 이 씨발. 앞으로 씨발 내가 할 게 없잖아, 이 새끼야. 예. 고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 내주시죠. 그러면은 문제를 낼 적에는 SK텔레콤이 2014년하고 2015년 모바일 내비게이션으로 어린이날 당일에 길 안내 정보 500만 건을 분석해 봤을 적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어디일까? 이게 퀴즈 문제라고 봐.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취합한 어린이날 가장 많이 검색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예, 정답
네, 환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틀렸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애들이 뭘 좋아할까요? 이 동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나마 밥술을 뜨게 해주신 고마우신 어버이 각하, 아이들이 이러지 않을까? 야, 이 새끼, 애들이 박정희 각하를 아냐? 그리고 그 부모들도 우리 편이 아니야. 서회자, 바로 정답 가자. 네, 정답 아십니까? 정답 바로 가지요. 정답은 우리 사위의 나이트클럽. 아니, 어린이날 무슨 나이트클럽입니까? 우리 사위도 나이트클럽으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예, 사회자 미안해. 날 봐서 용서해줘. 그렇다고 마약을 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닥쳐 이 새끼. 네, 오늘도 정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는 책이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필리버스터. 예, 그 유명한 필리버스터 발언을 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재미있고 생생한 근현대사 교과서가 된 필리버스터 발언. 네, 방송에서 못 들은 것도 빠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소장 가치가 충만하다는 점은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는 바겠죠. 필리버스터. 네, 제목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했는데요. 팟빵 게시판에 성함,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김 출판사가 낸 필리버스터. 오늘부터 한 5열을 이렇게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아니, 사회자, 이대로 끝내면 안 되지. 예, 임님, 어떻게 할까요? 나 계속 쓸 거야? 나는 그거 써달라고 한 적이 없고, 당장 집에 갈 수도 있다고. 청취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죠? 청취자 여러분, 계속 나오라고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정치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예. 정진석 당선자가 20대 국회 새누리당의 첫 원내대표로 뽑혔고요. 56세 4선 의원이 이제 되고요. 예.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 이번에 당선된 분입니다. 122명 당선자 가운데 119명이 참석해서 예. 이 중에 69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 득표를 해서 당선을 확정 지었고요. 함께 출마한 후보가 이제 나경원 의원. 이분이 43표 얻었고요. 예. 그리고 친박계 출신 유기준 의원은 겨우 7표 받는데 그쳤습니다. 굉장히 조금 놀라운 결과죠. 정진석 씨가 원내대표 된 것보다도 유기준 의원이 7표 얻은 게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금 내부 분위기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떤 탈개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파색이 가장 옅은 분이 선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개파색이 가장 짙은 분이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친박 쪽에서 유기준 이 사람 왜 나가냐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낸 것도 하나의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유기준 의원이 탈락했어도 친박이 받을 그 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친박이긴 하지만 친박에게서 버림받은 채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친박이 패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폐기됐다라는 의미에서
폐박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폐박. 예. 예. 발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진석 원내대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그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고요. 예.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16, 17, 18대 국회의원이었고 예. 그 18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다가 2010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갔죠. 예. 이분은 지금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아버님이 내무부 장관 하셨던 소위 말하는 이제 금수저 출신이 되겠습니다. 예. 출신이 되겠고 이분이 하나 좀 흥미로운 지점은 19대 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2010년에 의원직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6년 만에 국회에 돌아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원내대표 선거의 약점 아니냐. 원내대표라는 거는 정말 국회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어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6년의 세월을 정무수석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 이런 것들로 보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그렇게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이분이 당선되는데도 박지원 원내대표 변수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무수석 할 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대화를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을 또 셀링 포인트로 잡았죠. 야, 그 뭐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박지원과 어떤 관계냐 이게 또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친박계에서 유기준 의원을 소위 말해서 팽했고 대신에 정진석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친박계의 뭐 개파색이 짙진 않지만 친박계의 지원을 없고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청와대와 뭐 아주 뭐 각을 세운다거나 그런 원내대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본인의 이제 일성으로는 균형 잡힌 당청 관계, 그리고 예.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여야정 정책협의체 가동 뭐 이 정도를 내세웠는데 예. 뭐 아주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좀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유형의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진 않겠죠. 뭐 당장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해서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청와대와 각 세우겠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하명 뭐 입법을 하라든지 뭐 야당과 이런저런 대척점을 세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개입대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뭐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은 원유철 원내대표처럼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인지 이게 또 관심이에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걸려 있는데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 때와는 또 다르게 의석수가 굉장히 원내 2단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텐데 정진석 의원이 나름 정치력을 좀 발휘할지 굉장히 좀 흥미롭게 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얘기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마무리 투수를 잘하고 선발 투수도 잘하겠다. 1년 6개월 뒤에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박근혜 정권의 마무리를 잘 돕고 새로운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잘하는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대선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각을 세우면서 나가는 것이 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은 뭐 비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예상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진석호가 출범하게 됐다. 이 소식 살펴봤고 더불어민주당 오늘 원내대표를 뽑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착각해가지고요. 예. 이게 지금
예, 저희가 항상 내일을 살다 보니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막 헷갈려서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예. 오늘 뽑습니다. 오늘 뽑고요. 예.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중요 일정은 그거였죠. 당무위원과 당직자 연석회의. 예. 제가 어제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대로 8월 말 9월 초 이때 전당대회 열기로 결정이 됐고요. 예. 이로써 이제 좀 내홍이 수습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는 좀 표결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요. 예. 김종인 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8, 9월 전대론에 힘을 실었어요. 예.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 그렇게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라도 비대위를 해산하고 대표직을 떠나겠다. 원 구성 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뭐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니까 뭐 더 이상 왈가왈부 할 게 없는 거죠. 뭐 연말에 열자 그런 주장을 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지금 시도당하고 지역위원회 등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당 중진 모임에서 절충안으로 내놨던 8월 말 9월 초 이 제안이 이제 가장 유력해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됐고 5명이 발언을 했는데요. 박홍근, 안민석, 윤호중, 이원욱, 서른 당선자 이렇게 5명이 발언했는데 서른 의원만 조기전대 당이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도 당원상의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기전대를 주장했고 나머지 분들은 뭐 큰 이견 없이 이렇게 입장이 모아졌고요. 그 당권 주자인 송영길 그리고 추미애 이런 분들도 다 수용하는 그런 얘기들을 내놔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됐고 이제 구체적인 시기가 남아 있는데 당무위에서는 정기국회 전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날짜는 아마 8월 28일 또는 9월 4일 이 둘 중에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정기국회 개원은 9월 1일이지만 바로 국회가 시작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의사 일정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보통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9월 4일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일요일 또는 9월 첫째 주 일요일 둘 중에 하나를 디데이로 잡고 이제 역산해서 당내 경선이나 순회 시도당 도는 순회 투표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각 당이 이 나름대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20대 국회를 대비하고 또 내년 대선에 또 대비하게 될 텐데 국민의당도 제2야당 원내 3당으로서 자기의 색깔을 이제 확실하게 드러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의원 개개인의 적은 의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장 의원 수가 교섭단체 중에 적죠. 예. 그래서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많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인지 어제 박지원 의원 원내대표를 불러서 초선들을 위한 일종의 특강을 했어요.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면 잘하는가 특강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 워낙 현란하게 얘기하니까 어록들이 막 쏟아졌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항상 감시 대상이고 당신들 통장은 누군가가 반드시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당신들 보좌진들까지 다 마찬가지다. 항상 조심하고 그 친구들이랑 밥 먹지 마라. 친구들 가족들하고 밥 먹지 말고 삼시세끼를 기자들하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모든 기자들 전화를 다 받아라. 이런 식의 이제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전파를 했는데 실제로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아무리 많은 전화가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 받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본인 스타일을 전파를 한 거죠. 본인 스타일을 전파를 한 거고 오늘 또 좀 약간 재밌는 장면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초선 의원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손을 내미는 한 의원에게 약간 쿠사리를 주기도 하는 모습도 있었고. 약간 농담식이긴 했죠. 38명밖에 안 되니까 각자가 상임위에 들어가서 거의 스타가 돼야 된다. 스타가 돼야 국민의당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대접받게 된다. 이런 요지에 강연을 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저는 뭐 지금 박지원 의원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려 하거든요. 워낙 이 정치 행태가 구태의연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 지역주의에 너무 기대는 측면도 있고 기득권 지향적이고 말이죠. 뭐 여러모로 봤을 때는 이 요주의 그 대상이라고 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을 그 정치력을 높이 사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기자들을 다 만나라 그리고 소통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 맹렬하게 질타하는 이른바 친노 계열 의원들 중에는 이 박지원 의원한테 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배워야 할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완전히 뭐 기자들을 자기 뭐 필요할 때만 그렇게 통화하고 또 이용하고 그러기만 하지 뭐 사실은 불편한 상황, 뭐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 이럴 땐 피한단 말이죠. 그렇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종의 프로의식 같은 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모든 국민과 소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열어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직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프로적인 자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꼭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고 그게 뭐 워낙 사람이 바쁘다 보면 그거를 굉장히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저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루에 수백 통이 걸려오는데 그거를 밑에 뭐 보좌진을 통해서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다 통화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기자하고도 다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노력과 그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배울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박지원 의원이 모든 언론사 또 모든 저널리스트를 상대로 그렇게 친절하게 받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좀 가리더라고.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가리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사실은 그 이른바 친노 친문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중에는 사람 가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지 않은 의원도 적지 않은데 그런 의원도 상당하다는 점. 그게 곧 뭐 자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인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이런 인사들에게까지 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그 말씀을 조금만 그냥 더 해보자면 그분들은 약간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거를 좀 공유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죠.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좀 공격적이고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워낙 그 소수 세력으로서 정권을 잡을 때 그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공격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본래적으로 생내적으로 이제 완전 DNA 새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당한 항의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유화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반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런 태도가 배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가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습관화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좀 프로답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한다면 이제는 그런 빗장을 좀 허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자, 한겨레 김원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청취자분들이 말이죠. 네. 꼭 이 아이템 다뤄달라라고 게시판에 예.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예. 이란발 잭팟 52조의 진실. 네. 아니 근데 저는요, 뭐 조중동 종편 지상파가 뭐 그런 보도를 하는 거야 놀랍지도 않은 일인데, 네. 한국일보마저도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말이죠. 놀랐습니다. 예, 어제 페북에 올리신 글을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참,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 주간 브리핑 마지막 멘트로 예. 일부러 뉴스를 하나도 다루시지 않았다는 멘트를 주셔서 예. 제가 이걸 오늘 해도 되나? 이렇게 망설였었는데 해주셔야죠. 예, 관점이 조금 다른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게 조금 청취자분들께 죄송스럽다는 사과와 핑계를 좀 드리면 이게 사실은 어제 소개를 해드렸어야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제 방송을 엊그저께 한 5시 반쯤에 녹음을 했는데요. 제가 5시 정도부터 녹음실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녹음을 끝나고 나니까 뉴스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루 늦게 말씀을 드려서 우선 죄송스럽고요. 뉴스는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을 머리에 두르시고 이란을 한번 방문했더니 방문 첫날에 52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다는 게 그 뉴스의 요지였습니다. 발표는 정상 외교 역사상 최대의 성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이게 정말 잭팟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잭팟일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잭팟이 아니면은 괜찮은데요. 이게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물린 채 쪽박 사고 나올 걱정도 너무 많이 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다만 제가 이번 발표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신선했던 점이라면은요.
청와대의 홍보 공보 이 라인 중에 그 실무를 맡으신 분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꽤 솜씨가 괜찮은 기술자가 한 명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기술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끼리 쓰는 은어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외부로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예, 뭐, 주로 선거를 할 때는 뭐 여론조사를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이 홍보 공보 라인 중에 뭐 행정관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솜씨가 나쁘지 않은 기술자가 한 명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포장을 아주 절묘하게 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 아주 쉽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도 이 그 발표문 보도 자료하고 여러 언론 보도를 한 3번 정도를 주의 깊게 읽어봐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킬의 이면을 조금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게 뭐 여담이지만 저는 이렇게 기술자들이 쓰는 이 트릭이 들어가 있는 문서 같은 걸 보는 걸 저는 의외로 좋아합니다. 예. 기술자들은 그래도 이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뒤져서 찾아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3번, 4번 읽어봐도 시간이 안 아깝고요. 게임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 얘가 뭘 속이려고 했나. 예, 예. 근데 이제 그 짜증이 날 땐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발언 텍스트 읽어볼 때 이럴 때거든요. 이거 똑같이 서너 번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트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을 섞은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말씀을 못 하셔서 3-4번 읽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일이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 엊그저께 이 자료가 처음 나왔을 때 참 재밌었습니다. 이 트릭이 섞인 발표를 보면서요. 예. 제일 이제 먼저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수주액이 52조 원에 이른다는 공사의 실체인데요. 청와대 발표는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동의 마지막 블루 오션인 이란에서 최대 52조 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요겁니다. 발표 내용이요. 자, 밝힌 바에 따르면 수주를 한 게 아니고요.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여기서 살짝 이제 기술이 들어간 거죠. 어설프게 읽으면 예, 수주한 줄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 1차 스킬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발판의 실체에 들어가면 좀 고난이도의 스킬이 더 구사가 됩니다. 발판을 닦았다는 실체가 뭐냐? 이게 뭐냐면 경제 분야 59건을 포함해서 모두 66건의 양해각서, MOU라는 거거든요. 이걸 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MOU라는 게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절차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미리 예, 잘해보자 뭐 이런 거에 도장 찍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이 공시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이 MOU는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문서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MOU 같은 경우는 체결 당사자 중에 한 곳이 아유 나가리에요 이래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슨 어떤 제약도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낮은 수준의 협약이 66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번에 그 이란에 가서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거짓말을 말한 건 아닙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공사를 수주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 언론들은 이게 무슨 뭐 이번 외교를 통해서 52조 원을 손에 쥔 듯 보도를 했고요. 청와대는 굳이 이걸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보고 즐거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된 그 고난이도 스킬이 이겁니다. 인프라 및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 예.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 가능 금액이라면 수주 가능 금액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잘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수주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확보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주 가능 금액이라는 말은 수주가 불가능할 확률도 있다는 걸 그대로 하는 건데 예. 앞에 확보한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수주 가능 금액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형용사를 확보한이라고 붙여버리니 사람들은 371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킬에 속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 제대로 물어봤을 겁니다. 371억 달러를 그러니까 수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확보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확보한 건 아니고요. 수주를 다 하면 가능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받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이라는 두 모순되는 단어를 붙이면서 퉁을 쳐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확보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 실제로 확보라는 단어는요, 정식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MOU 체결 단계에서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주 금액은 빵원입니다. 빵원. 1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이라는 말장난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흩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더 들어간 3단계 스킬이 있습니다. 이제 확보도 안 된 겁니다. 사실은 371억 달러에 가요. 예. 그런데 청와대는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일부 사업의 2단계 공사까지 감안하면 최대 456억 달러까지 수주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예. 덧셈을 해버린 거죠. 예. 이 52조 원이라는 액수가 이 456억 달러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지금 1단계 공사 계약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계약은커녕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MOU 66건을 체결했을 뿐인데 청와대는 벌써 2단계 공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까지 감안을 하면 최대 456억 달러라는 겁니다. 예. 1단계 공사 계약서 하나도 손에 못 쥔 상태에서요. 그래서 나온 수치가 52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부풀리고 저렇게 부풀려서 나온 최대한 부풀린 수치가 52조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마치 52조 원이 확보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비유해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확실한 선본 여성과의 결혼 가능성. 예. 아니 이렇게 보면은 뭐 선본 여성하고 결혼한 것처럼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비유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선을 본 겁니다, 지금. MOU는. 이게 MOU가 왜냐면 선을 봤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게요. 예. 사실은 이게 이란에 출국하기 전에 제가 여러 좀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발표를 해버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MOU 체결했다는 거 성과 부풀리기 위해서 발표를 해버리면 바로 일본 애들하고 중국 애들이 붙는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조용히 덮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박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을 한 게 떠버리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나 김태희하고 선을 김태희 씨는 그 연인이 있으시니까 좀 그렇고요. 뭐 예, 요즘 인기 끌고 있는 뭐 아무 연예인이나 설현으로 하죠. 설현. 예, 설현과 선을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감추고 은밀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설현하고 선을 봤어요라고 떠드는 바람에 여러 경쟁자가 생기는 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정확한 예시셨고요. 예. 저는 이제 엊그저께 밤 12시에 기사를 마감했는데 제가 든 예시가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드셨던 예시보다 훨씬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그때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셨는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중동이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MOU 66건으로 52조 원의 국부가 늘어나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예. 예, 저는 이 방송하기 전까지는 제가 예를 굉장히 잘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용민 PD님의 예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별 말씀도 하시고요. 아니 우리 MB 때는 이라크 쪽을 쏘시더니 이번에는 또 이란이네요. 예. 시리즈로 지금 중동 한번 갔다 오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 중동 한번 갔다 와서 뭘 수주해왔다고 수십조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좀 되게 하여튼 뒤가 캥기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스킬을 좀 뒤로 하고요. 예.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러니까 52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정도의 금액이냐면요. 예. 이란 국내 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대통령이 그 나라 가서 히잡을 둘렀다고 해도요. 이란이 이 돈을 한국에 퍼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반미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가 이게 지금 풀려서 박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을 한 거거든요. 다 풀렸죠. 예, 그런데 대표적인 친미 국가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란이 한국이 뭐가 예뻐서 GDP의 10%를 퍼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러면 이란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란은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당했고요. 최근 유가가 폭락해서 국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하고 통화를 해보니 66건 중에 MOU 중에 한두 건이라도 올해 안에 본계약이 나오면 다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둘째로 위험한 건 뭐냐면 지금 이란이 지금까지 그 다른 해외 공사를 발주하는 중동 지역의 공사 발주 내용이 거의 이렇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이 워낙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속도로 공사를 땄다. 그러면 고속도로 공사를 땄는데 선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도 니네가 다 대 이런 겁니다. 돈도 제가 다 대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 비용까지. 다 대고 들어가서 공사 끝나고 나면 공사 대금을 주느냐? 안 줍니다. 줄 돈이 없습니다, 이란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고속도로의 운영권을 30년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그 고속도로를 운영하면서 공사 대금을 받아가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 업체 당연히 돈이 없죠. 돈이 없다 보니 그 공사비를 어디서 담당을 하냐면 결국은 국책은행이나 정부로부터 빌려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한 30조 원 정도, 250억 달러 정도를 이란에 진출하는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이죠. 예. 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란에 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20년이나 30년 동안 그 시설을 장기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이나 정부에 돈을 갚아 나갑니다.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란의 정세가 급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로부터 금융 제재를 받는다면요. 더 심하게 말해서 이란이 미국하고 전쟁을 한 판 벌이면요. 우리는 거기 투자한 돈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이란이 강제적으로 도로나 공장 다 압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았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요. 이라크 화폐 같은 거 전부 다 몰수됐었고요. 예. 거기 진출했던 기업들을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30년 가까이 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66건의 MOU로 공사를 따낼 확률도 저는 너무 낮아 보입니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부와 국책은행이 지원해야 될 막대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할 겁니까? 서로 그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도 불안한 이란 정세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그래서 한 곳이라도 물리면 그 사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요, 이 일을 이렇게 떠들면서 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고 너무나 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에 지금 그럴싸한 외교적 성과를 발표하고 싶었을 겁니다. 청와대가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쳐도요. 52원짜리 잭팟, 이 발표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외교 사상 최고의 경제적 성과, 이거는 정말 아닌 거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죽으나 사나 이 프로젝트를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밀어붙일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사고가 안 터지기를 기도하는 일뿐이죠. 예. 이미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 한답시고 나라를 한번 거덜낼 뻔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정말로 매우 아주 우려스러운 뉴스였었습니다. 네. 아,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걸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너무너무 나쁜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한 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나쁜 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화딱지가 나고요. 네. 언제까지 이런 그 농간 사기 이런 거에 그 우리 국민들이 휘말려야 하는지, 그리고 꽤 양식 있다고 판단된 언론조차도 여기에 그냥 뭐 맥락도 없이 휘말리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의외로 어제 오전 주간은 너무 많이 말렸더라고요. 신문들이. 예. 너무 많이 말려서 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말렸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좀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뭐 언론사에 뭐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조금 너무 급박했고요. 우선 5시 반쯤에 발표가 됐으니까 예. 보기가 굉장히 급박했고 기사 꼭지를 많이 써야 했기 때문에 좀 급했었던 것 같고요. 예. 아마 오늘자 조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꽤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보도가 오늘쯤에는 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다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니까요. 근데 이미 그 MB 때 네. 이라크 사기건이 있는데 이거를 거의 뭐 자세한 검증도 없이 그냥 써대기 바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김용민 PD님 이거 한번 진짜 주말에 저희 그 관훈 나이트클럽에서 한번 다뤄주시죠. 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이미 그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는 한국일보가 경제면만은 맛이 갔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는데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항소심에서도 십상시와 맞섰다가 상당한 그 고초를 겪었고 재판정에 서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조응천 씨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횟집을 열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들었습니다. 예, 아시는군요. 예. 정윤 횟집으로 할까? 횟집. 아니면은 십상스시로 할까? 제가 그 관훈 나이트클럽에서 그 정윤 횟집 듣고 진짜 한 5분간 울었습니다. 5분.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조응천 전 비서관, 조응천 당선자, 이분은 물건이구나. 이런 물건이 국회에 가서 무척 기뻤습니다. 저희처럼 기뻤고요. 저도요. 이렇게 풍자와 유머를 아는 분이 이렇게 국회에 있다는 거는 이 자체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는데, 자, 조응천 전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검사로 있을 때 박지만 씨하고 상당 부분 어떤 그런 안면도 텄고요.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맥 비슷하게 또 형성이 된 부분도 있는데 오늘 그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조응천 당선자와 박지만 회장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고요. 박지만 회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마침 이제 조응천 그 당선자분께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시면서 박지만 회장의 이름도 나오길래 청취자분들께 박지만이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박지만 씨라고는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이제 정식 명칭은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입니다. 근데 이지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회장이고요. 박지만이라는 그 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월 10일에요.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야산에서 목을 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서를 남겼는데 악덕 경영자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유서를 남기지 않고요. 어떻게 유서를 남기시냐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박지만 회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권력 옆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제발 당신의 자리에 돌아와서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주시오.
내가 하늘에서 두 눈 부릅뜨고 내려다볼 것이요. 이렇게 유서를 남깁니다. 오호. 물러나라가 아니라 예. 인간다운 경영인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참 특이하죠. 예. 이 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지그룹과 박지만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 남동생이죠. 그리고 여러 기행으로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박지만 회장이 이지그룹의 회장이고 이지그룹이 포스코 공장 내 하청기업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지그룹 주변에서는 박지만 회장이 경영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룹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여기 노조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사내 체육대회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서 덕담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지그룹은 나름대로 굉장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선 테마주 열풍을 타고 이 박지만 씨 재산이 1,000억 원을 넘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박지만이라는 사람이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손에 쥘 만큼 도대체 뭘 했느냐, 이지그룹에서. 뭘 한 사람이냐는 거죠. 이지그룹이라는 회사가 원래 1987년에 삼양산업이라는 회사로 세워졌는데요. 이게 그 삼양산업이 포철의 계열사의 계열사였습니다. 포철의 손자 회사였고요. 이 회사는 포철의 납품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포철에 물건 납품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뭐 그런 회사였습니다. 포스코가 이 회사를 자르지 않는 한요. 그런데 갑자기 1980년 11월에 이 박지만 씨가 31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이 회사의 부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예. 이 회사랑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박지만 씨는. 31살에 부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황당했던 게 이해 3월에 박지만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돼서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마약 투약 혐의가 있은 다음에 8개월 만에 갑자기 포스코가 밀어주는 알짜 회사의 부사장으로 그냥 발탁이 된 겁니다. 예. 더 황당했던 건 이때 뉴스를 찾아보면 아무 뉴스가 안 나옵니다. 이 뉴스가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들이 한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하는데 관련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1908년 당시 포스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포철의 전설, 그리고 당시 여당 민자당 최고위원이었던 박태준 회장이었거든요. 이 필로폰 투약 때문에 엉망이 됐던 박지만 씨를 박태준 회장이 뭐 꽂아줬고, 그러니까 계열사 임원으로 꽂아줬고 살뜰하게 보살펴줬다는 건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박태준 전 회장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다음 해에 32살 때 이 박지만 씨가 삼양산업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사는 돈은 어디서 마련을 했냐면 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거죠. 갑자기 뭐 대우그룹에서 돈을 빌리고요. 그리고 경영을 제대로 했느냐? 예, 경영을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양산업의 오너가 된 이후에도 10년 동안 마약 복용 혐의로 4번이나 구속이 되거든요. 적발은 5번 됐는데 1번은 선처됐고요. 정상적인 경영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속된 말로 경영하는 동안 내내 마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삼양산업은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포철의 지원을 받아서 승승장구합니다. 박지만 씨의 후원자인 박태준 회장이 포스코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막대했기 때문이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TJ가, 그러니까 박태준 씨가요, TJ가 DJP 연합 이후에 그 실세로, 김대중 정부에서 실세로 떠올랐을 때, 공동정부,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 삼양산업은 정말로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이 시절에는 뭐, 산업사원부로부터 신기술 개발사업 인증도 받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도 받고, 과학기술부로부터 벤처기업 상도 받고, 하여튼 뭐 이때가 제일 커나가는 시절이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부터는 그룹화가 되면서 여러 계열사를 두고 계속 포스코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어쨌든 2000년대 들어와서도 TJ가 영향력이 없어지면서도 이제 박지만 회장의 누나가 그 야당의 한나라당의 주요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여전히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걸 뭐 눈치를 보지 않았나 포철이. 저는 이런 짐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적 기반이 전혀 없던 31세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국내 굴지의 철강 업체와 불현듯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반세기 동안 수백억 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예, 이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 철강은 박태준이지 라고 하면서 박태준 TJ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였고요. TJ는 1992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도문을 읽으면서 각하, 염원하시던 철강 2천만 톤 생산국의 완수를 보고드리는 이 자리를 그토록 사랑하던 근영 지만군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각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보살핌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러면서 지만군을 돌봐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게 의리가 있고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코는 TJ 게 아니거든요. 포스코가 TJ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스의 자제를 살뜰히 돌보기로 했으면 자기 재산으로 하든가요. 왜 한때는 공기업이었고 여전히 공공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포스코가 창출하는 부를 지 멋대로 밀어주면서 자기가 모셨던 보스의 아들을 재산을 수백억 원대로 불려주냐는 거죠. 예. 자기 재산을 주면 몰라도요. 예.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오너가 돼서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자산가가 된 박지만 씨. 저는 그 사람이 그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지만 씨가 지금 이 자산가가 된 과정을 보면 한국 자본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었고 예전에 정부의 실세가 보온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을 좌우했었던 이 조폭자본주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지만 씨의 모습은 아직도 굉장히 저는 부당한 시선으로 오랫동안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또 정치는 가업계승이다. 이런 그렇죠. 예. 이야기를 김어준 총수가 하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뭐 그 사람 개인이 그런 생각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게 국민적 상식이 돼 가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전문 중에 맨 앞부분 이게 폼으로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럼요. 네. 예. 씁쓸하게 이럴 데 없는 우리의 현실을 또 돌아봤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
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총선 이후 되는 일도 없이 하한가를 계속 이어가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50조 대의 잭팟 외교로 마침내 반전의 모멘텀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폄훼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분수 없이 비난과 조롱을 퍼부어대는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갓 경제 제재에서 풀려났지만 그동안 팔지 않은 석유를 따져보면 떼돈을 벌 것이 뻔한 이란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동지가 되지도 않을 일이고 사업성과 전망이 불투명한 일에 손대면서 지나치게 공치사를 하고 있다며 얼토당토하는 잡소리를 입에 개거품을 물고 최처된 자들이 있다. 이런 분별을 잃은 망동은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준을 점쳐먹는 극악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또한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박 동지의 이번 성과를 리명박의 이라크 자원외교 뻥카와 비교하는 자들이 있는데, 리명박은 돈 벌기 위한 것이고 박 동지는 오로지 지지율 회복만을 노린 것으로서 차원이 다른 문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역적 리명박과 비교한다면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히잡 한 번 쓰고 수십 조를 벌어들인 신기의 외교수를 품은 박 동지는 조만간 총선 결과를 핀자에서 충성을 멈추고 저항을 일삼는 배신자들을 향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장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오전까지 중북부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어린이날로 시작되는 황금 연휴, 네, 전반에는 비가 내리고요. 토요일부터 후반에는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악천후의 연속이군요.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정치학 박사인 이용마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종인과 문재인,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다. 만나더라도 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 지금은 김종인 스스로 계륵과 같은 존재를 자처하니 문재인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할 것이다. 사실 문제의 출발점은 문재인이다. 안철수 탈당을 계기로 당권을 확실히 다지면서 총선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승부를 걸었어야 했다. 더민주 지지율이 오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당내 분란이었던 만큼 기왕 분당이 된 상황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색채를 보여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 비주류가 탈당할 때 새 인물 영입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더민주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좋은 전조였다. 하지만 문재인은 박영선 등의 추가 탈당과 그에 따른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다른 선택을 했다. 비주류가 선호하는 김종인에게 당권을 다 줘버렸다. 그럴 바에는 안철수가 탈당하기 전에 김종인을 영입하는 게 나았겠지. 어쨌든 그 결과 비주류의 추가 탈당을 막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런데 이는 주류 대 비주류 간의 당내 싸움을 신주류 대 비주류 사이의 싸움으로 바꿔놓았을 뿐이다. 김종인 주도의 공천을 거치면서 당내 비주류는 신주류가 됐고 이전의 주류는 비주류로 전락했다. 애초에 당내 비주류가 원했던 결과다. 사실 호남에서의 완패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두 사람 공동의 책임이다. 문재인이 김종인에게 모든 걸 맡겼고 김종인이 모든 걸 망가뜨렸으니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가기 쉽지 않다. 지금 문재인의 스텝이 꼬이고 대선 주자로서 확실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승부를 걸어야 할 시점에 승부를 피한 결과다. 이는 문재인 스스로 자처한 일이다. 이제 또다시 선택할 시점이 됐다. 김종인을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가? 혹은 끌려갈 것인가? 애초에 이질적이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이라면. 네, 이렇게 해서 칼럼이 끝납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